네, 오전에 편견 선입견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 노회장 여권 나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해 있다면 풀겠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후배법관들에게 하시고 후배법관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침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시간 30분이 지난 어젯밤 자정 직전에 귀가하는 모습 영상으로 앞서 보셨는데요. 이 변호사님, 네. 전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기억이 안 난다. 실무진이 하는 건 하나하나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사실 전면 부인했다고 보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제 그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 기자회견, 네. 그리고 그 전에 작년 2월 1일 날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네. 거기에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기자회견 자체는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는 좀 몸을 낮추는 자세였지만 결국은 본인이 전혀 범행과는 무관하다. 이제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어제 한 11시간 조사하고 이제 3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을 했는데 일단 범죄 사실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죠. 한 40개가 넘는 범죄 사실인데 그중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판사에 대한 사찰과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이거든요. 블랙리스트 부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강제징용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어제 그 시간도 조사를 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자체는 대부분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무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내가 이제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 내용집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번 사건에 관여한 실무 법관들, 실무 사람들도 어떤 법과 양심에 반해서 이런 행위를 안 했다. 단지 직무와 관련해서 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무진들이 정당하게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무죄고 본인도 무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떠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예측됐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검찰에 얼마나 많은 증거, 물증이나 진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장 청구를 할지 기소가 되면 유죄의 판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거의 44개의 혐의를 가지고 이제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좀 직권 남용하고 뭐 기밀 유출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주요 혐의는 직권 남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과거에 직권 남용 혐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소가 되거나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부터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일부 무죄 나온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는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직권을 남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권을 남용하려면 직권이 있어야겠죠. 어떤 건지 직권이. 그렇죠. 그 직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무죄가 났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다스 소송에 있어서 공무원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스 소송은 개인적인 일이지 대통령의 직무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 예를 들면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직권남용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경제인 단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관에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럼 제가 언뜻 볼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면 누가 이걸 거절할 수 있겠어? 이건 직권남용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단체에 지원하라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지만 이건 법률적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직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어떤 입장이랄지 판례 입장은 직권남용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를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 네. 그래서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원 정문 앞에서 5분간 기자회견을 할 때요, 주변으로 이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아주 꽤 상당했었거든요. 이 김병수 대법원장은 반면에 평소보다 한 늦은 30분 정도 늦은 이 출근을 했었는데 잠시 그 현장 좀 보시겠습니다.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검찰 일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제 사법부의 두 수장, 과거의 수장, 현 수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양 전 대법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센 항의가 있었고, 법원을 한번 들렀다 가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양 전 대법장이 했었는데, 대법원 앞에서는 5분간 기자회견을 했고요. 검찰 포토라인에는 예상했던 것처럼 서지 않고 10초 만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좀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가지 계산이 돼 있었다.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지. 일단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의 본인의 뜻에 따르면 본인이 네. 그동안 근무했던 곳에서 자신의 어떤 결백과 또 일단 후배 법관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대법원 청사 앞을 택했다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어떤 그 복선에 깔린 의미 자체는 보면 결국 모든 판단은 법원에서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벌써 한 100여 명의 지금 전현직 법관들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법원 내부에서 조사에서는 사실 혐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김영수 대법원장이 사실 이제 검찰에다 수사를 의뢰를 했고 검찰 수사 이어졌지 않습니까?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내 신뢰가 썩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 볼 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판사들의 자존심, 즉 검찰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항상 보면 판사들은 검사보다 한 단계 위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검찰 때문에 쑥대밭이 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법원 판사들의 자존심이 많이 이제 상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아마 그런 효과들 좀 있을 겁니다. 결국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내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앞으로 법원은 과연 온전하겠는가라는 메시지. 예.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좀 보내고 싶은 게 아닌가. 특히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양 전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 13명 전원이 나 지금 재판 거래 관련돼서 이야기 들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 전 대법원의 저런 행동 자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교수님. 예. 보면 사실상 지금의 이제 대법원장, 김병수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법원 앞에서 5분간 했고, 김 대법원장은 출근 시간 30분 늦게 또 출근하고. 네.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검찰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고 네. 두 번째는 검찰에서는 포토라인에 쓰지도 않고 쓱 들어갔잖아요. 10초 걸렸대요. 13초인가 10초 걸렸다는데 그 말은 검찰을 무시한 거라고 저는 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하나 검찰의 포토라인은 피의자 하나 쓰는 거지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 쓸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분명히 본인은 대법원 앞에서 밖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놓고 조사받을 때는 실무진에서 했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이 책임졌다고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또 조사받을 때는 본인은 이런 전체적인 이게 무리를 빚거나 이게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럼 그거는 이제 도덕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만 지겠다는 거예요. 형사적인 책임은 전 지지 않겠다는 거죠. 또 하나 저는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계속 대법원 앞에서.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결국 영장 전담 판사든 아니면 본인이 재판에 들어가면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다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판사들은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재판에 유리한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포석들이 어제 대법원 앞에서 5분 동안 발표하고 검찰 포털에는 그냥 통과해버리고 네. 또 법관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사법부 안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 번 들춰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근데 저는 물론 나이 든 판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소장 판사를 지난번에 판사 탄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회의에서.
그런 표현까지, 예. 그런 의견까지 제시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 그건 뭐 나이나 연령에 상관없는 그렇죠. 부분이죠. 네, 나이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제 말은 네. 사법부 전체가 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뭐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죄가 없다.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도 사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도련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는 부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어제 기자회견 그 현장에서의 주목할 부분이 변호사님 저는요, 이 김병수 대법원장에서 앞서 보셨지만 30분 정도 출근을 늦게 했고 연거푸 계속 죄송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 앞에서만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현재의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라고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런 의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대법원이 있고 현재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네. 대법원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감싸주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고 물론 3차에 어떤 진상조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협조를 잘 안 했죠. 검찰 수사에.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압수수색을 하고 또 판사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랬음에 불구하고 이제 영장 기각은 많이 됐지만 결국 지금의 어떤 현 대법원장과 전 대법원장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네.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있어서 또한 본인이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앞에서 어떤 기자회견 자체는 상당히 이제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법부 신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일으켜야지 본인에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목적을 가지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김경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법원 이 사법부의 이런 상황을 보면 좀 여러 가지 검사 입장에서 드시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지금 어떤 우리가 삼권 분리 그런 걸 전체 취지를 보면 이건 법관들이랄지 사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제일 사법부의 법관들의 자존심은 뭐냐면 사실은 독립적이고 법률과 양심에서 뭘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행정부 쪽에 있는 검찰, 예. 그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견제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법원에서 이제 형사재판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럼 검찰은 법관하고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법대부터 이 법정에서부터 낮죠. 그리고 단지 당사자하고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전에 또 오히려 당사자는 또 밑에 있을 거 검찰이 앉아 있는 게 위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법관은 어떤 본인들을 의식할 때는 검찰과 당사자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유에 있어서 법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이런 계속 영장을 청구하고 더군다나 전 대법관이었던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수사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사실은 사법부 신뢰가 금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됐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이 철저히 수사로 이 혐의점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전 재밌는 부분이 어쨌든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우를 갖춘다고 해서 원장님 하면서 이제 조사를 검사들이 했다고 해요. 또 평소에는 이제 이 담당 검사 직급도 부부장 검사 좀 높여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좀 원래 배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약간 일반 상황? 일종의 이제 예우죠. 예우인데 일반인 사람도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때 네. 그래가지고 이현종이면 이현종 씨 이렇게 하지 피의자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죠. 그럼 원래 양승태 씨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양승태 씨라 불러야 하지만 원장님. 전 대법원장이니까 근데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약간 관례적인 측면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한 번 하면 한 번 하고 나서 20년, 30년 지나도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의원님 하죠. 아, 예. 그것은 특혜보다는 예우적 차원에서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애우직 차원을 하다가도 조사라는 과정에서 서로 대립이 되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조사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호칭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어떤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른바 친정으로 가는 그 전 대법원장의 이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위원님, 네.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났던데 네. 2011년이었죠. 대법관이 그렇죠. 그만두고 이제 사돈이죠.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전화를 받고 사실 다시 온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공직에 다시 안 올 거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이 과정을 이제 좀 취재를 했었는데 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원래 대법관을 하셨습니다. 예, 예. 하고 이제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워낙 산을 좋아하십니다. 예. 산을 좋아해서 이제 등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 아마 미국 쪽에 아마 요세미티인가요? 거기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등산을 갔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는 처음에 곳을 전화가 안 됐어요. 예. 연락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 후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본인은 처음에는 이제 원래 워낙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이 할리 데이비슨을 타세요. 오토바이를 타십니다. 바이크를 타고 이제 등산을 좋아하고 네. 주로 이제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주말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양 전 대법관 계실 때는 밑에 있는 판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등산을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판사들은 부장 판사가 어디 가면 밑에 있는 배석 판사들이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워낙 산을 잘 타시니까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그때 그래서 김승규 원장이 이제 전화를 걸어 당신이 좀 맡아라. 사돈이 이제 맡아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도 이제 대법관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대법원장에 대한 욕심도 뭐 없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모든 판사들의 로망은 대법관이거든요. 네. 대법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 그런 아마 심정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 상고법원 때문에 난 거죠, 사실은. 예. 이 상고법원이라는 게 사심제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워낙 대법원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사건을 그냥 상고법원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관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리가 많아져요. 저것 때문에 재판 그렇죠. 거래가 그걸 전부 다 시작됐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 청와대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거 대법원장 임명하면 어떡하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안 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건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 문제가 결국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 사실은 사돈의 전화 한 통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서 결국엔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